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혜경입니다. 서울시가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가운데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지은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최대 3층까지 높여 지을 수가 있게 됐죠. 강남, 서초, 노원구 등 15층 내외 중층 아파트가 리모델링 완화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꼽히는데요. 다만 건설사들은 리모델링이 큰 매력이 없는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고 안정성 부담이 남아 잘해야 본전이라는 입장이고요. 또 입주민 역시 강남발 재건축의 성공 사례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추세입니다. 아직 성공적인 수직 증축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부동산 따라잡기 1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열려있는 상담 번호는요. 01797-0300번, 797-0300번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금 이제 그 PPT 하이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을 좀 따라가다 보면 요즘에 그 이제 이사를 하겠다, 집을 사겠다, 젊은 세대는 집을 사지 않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이렇게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아주 재미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서울 가구들이 주거 의향이 있다. 주거 이동의 의향이 있다가 거의 이제 49.5%면 거의 50%가 지금 현재 이주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밝히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20에서 30대 같은 경우도 이제 10명 중 7명이 이주를 하고 싶다. 그리고 40에서 50대 같은 경우도 10명 중 4명이 하고 싶다. 그다음에 60대 분들은 이제 좀 안정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한 10명 중 2명이 현재 이주를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안에를 좀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임대주택으로 살고 싶다는 사람과 매입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거든요. 보면은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고 싶은 사람보다는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분이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고 사겠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겠죠. 20대는 금전적인 상황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개념인 거고 30대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또한 임대주택에 있다가 이제 주택을 나중에 사겠다는 건데 이제 40대쯤 되면은 그래도 좀 자금이 좀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이 매입을 하겠다는 게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보다는 나는 매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20, 30대가 집을 안 사겠다는 이유는 뭐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말들은 그렇게 나오죠. 뭐 굳이 주택을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40대쯤 되면은 이제 주택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요때 준비한 자금을 이쪽으로 갖고 와서 주택을 매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50대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성향을 지금 비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0대가 되게 되면 이제는 주택에 대한 이제 이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또 임대주택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게 미래에 이제 제가 어떤 그 생활 능력이 없다 보면은 나머지 가지고 뭐 월세를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 같고 서울 시민 40대 제외 전 연령이 임대주택 을 좀 더 이렇게 성향을 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요 20, 30대가 지금 임대주택을 요구를 하지만 40대쯤 되면은 집이 절실히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10년 지나고 나면 내 전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집을 산 사람은 어쨌든 가격이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고 대출을 이용을 하고 집을 산 사람들은 인플레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손해보지 않는 그림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막
오바돼 가지고 사는 것들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40대에 가가지고 이제 정신을 좀 주택을 사야 되는구나 하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은 주택들이 어쨌든 매입을 해서 융자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전세를 좀 넓은 평에 사시는 것보다 조금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매입을 해갖고 하는 분들이 요럴 때 이제 좀 알게 되는 거고. 주거 이동의 특별한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요, 주택 규모에 대해서 뭐 한 좀 크게 움직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고, 계약 만료나 퇴거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나가라는 소리 듣기 싫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그래프를 보셨겠지만, 지금 임대주택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다. 그래서 젊은 시절이라도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작은 주택이라도 매입을 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향후 40대쯤 돼서 자기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림이 더 훨씬 좋겠다. 이렇게 저는 좀 그래프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전에 한번 신화선 대표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금 고민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부터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서울의 그 용산구 서빙고동의 신동아 아파트를 네. 보유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네.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동아 아파트를 한번 처분을 하고, 네. 다른 거를 구입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신동아 아파트 처분 시기를 고민하고 네.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신동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거주하시진 않고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신 그러니까 건가요? 사실은 뭐 투자 목적도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올라갈 생각이 있어서 저는 네. 지방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예, 네. 그럼 지금 몇 평을 보유하고 계세요? 46평이요. 46평이요. 네, 저희가 한번 신동 아파트 매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방에 뭐 직장 때문에 일로 올라오시나 봐요? 아니에요.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서 거주를 하고 있고 애들이 거꾸로. 서울에 있는 관계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러셨구나. 아무래도 안 네네.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서빙고동 아파트는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예, 예. 46평대를. 지금 이제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언제 사신 거죠? 예, 예.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언제 그러니까, 사신 거예요? 산 거는 작년, 재작년에 샀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투자형이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주거보다는. 제가 좀 이제는 지도를 예. 네,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제 주거보다는.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는요, 한강변 라인에 아주 좋은 자리에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뭐 동작대교, 반포대교가 중간에 있고 뒤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중심부가 될 곳이죠, 여기가. 제1의 중심부가 강남 쪽이다 그러면은 또 제2라고 하긴 그렇고요. 같은 1-1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중심지가 될 곳에 지금 한강변에 아파트를 이렇게 갖고 계신데 이분이 지금 이제 고민하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 물건을 40평대를 지금 사고 계신데 지금 지분이 어떻게 되시죠? 23평 정도로 알고 있어요. 땅 지분이 23평이에요. 사실 때 이거 다 고려하시고 사신 건가요? 약간은 고려를 했겠죠. 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지분이 그닥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때 얼마 주셨어요? 12억에 샀어요. 12억. 지금 이제 가격대가 13억, 14억대 됐죠? 지금. 실거래가는 뭐 그거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14억대에 가서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 옆에 개발된 거 아시죠? 옆에 또. 예. 그게 지금 자기 지분을 용적률을 높이 받다 보니까 기부 체납 비율이 많아져서 자기의 23평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떼어주고 나머지 지분 가지고 권리가액을 받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그러면 이게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용적률을 한강변에서 좀 높이 받다 보면은 내 땅을 좀 띄워줘야 돼요. 기부 체납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면 23평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예. 용적률을 높이 받는다라고 계산했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주는 거 없이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어차피 땅 띄워주고 용적률을 높이 계산을 하나 땅 안 띄워주고 낮게 계산하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 안정적으로 그냥 23평대를 한 130%로 계산을 좀 해본다고 했을 때 31평대가 나오는데 31평대를 지금 현재 14억을 주고 어떤 사람이 산다? 아, 평당 4천만 원대 넘어가죠, 지금. 예. 예. 지금 시세는 아파트 시세는 3천대지만 4천만 원 넘어가면은 먹을 게 있느냐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개발이 지금 당장 된다 그러면 내용은 크게는 없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엊그저께 개포지구가 몇 달 만에 바로 그냥 1억이 넘어갔어요,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예. 이 한강은 두 가지로는 좀 바쁘게 이걸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한남동이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 뭐 예.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이게 여기까지 설명하기 좀 기니까 어쨌든 예. 얘가 다시 살아날 때 같이 바람을 좀 탈 수가 있고요. 또 얘가 예. 83년도에 지어진 거라서 재건축 연한이 이미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예. 지금 안에서 추진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불 겁니다. 그러면 개포지구가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예. 조금 길게 놔두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 현재 이 가격보다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예.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사실적으로는 내용은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크게 먹을 건 없지만 프리미엄을 한강변이기 때문에 뺀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프리미엄이 아직 남아있다. 예, 결론을. 프리미엄이 좀 남아있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한 4, 5년 있다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 만약에 4, 5년 있다가 개발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한강 베이스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 프리미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시간적인 벡터가 요구가 된다면 괜찮다면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급하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이 거래가 될 때 올해 말에 내년 초에 움직이시는 거랑 한남지구가 움직일 때 파는 거랑 두 번째 타이밍, 세 번째 타임은 사업 시행인가 났을 때 완전 빵 터질 거예요. 그때 이제 한번 다시 보시는 거로 결론 지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 상승의 기회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이 점은 시청자님이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남가자동, 네, 서울 남가자동 가재울 주택원 3구역 DMC 레미안 2편한 세상에 네, 47평 보유자예요. 예, 예, 근데 거기 매도 타이밍을 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가재울 뉴타운 3구역에 이제 레미안 이편한 세상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47평이요? 네네. 지금 거주를 하시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전세 5억 5천에 지금 전세 주고 있고요. 네, 지금 전세가는 지금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제가 분양가를 8억 6천 정도 받았는데, 지금 실제 계약 거래 매매가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매도를 좀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앞으로 전망이 좀 있으면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네. 뭐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인데요. 한번 매도 타이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 사셨다고요? 2010년도에 분양을 받았고요. 2012년도 2012년도에. 입주입니다. 예. 할인 분양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반 분양을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다 받으셨으면 좋았는데 그때 당시 발산에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이 마곡지구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마곡지구가 가격대가 1,500대여 가지고
이쪽이 지금 빚을 못 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마곡지구는 분양을 받되 가재울은 조금 스탠바이 해라면 1,700, 800이 좀 안타까웠던 게 마곡지구가 가격이 1,500대였는데 마곡지구는 개발 베이스로 상암동까지 같이 끼고 있거든요. 자체 개발하고. 그러니까 피가 1억 차이가 나는데 누가 가재울을 가겠느냐. 그때 당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기다렸으면 할인을 받으셨으면 지금 돈이 많이 올랐을 텐데. 지금 마곡지구 사신 분들이 2억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역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이제 여기 주변이 다 2천만 원대 가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안타까운 게 평이 너무 넓어요. 지금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위치가 레미안이 이제 이렇게 DMC 레미안이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이 뭐 여기 어디든지 간에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가 조금만 가면은 뭐 지금 위치로 다 올라가면 여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 방송국이랑 가깝죠. 지금 방송하고 있는 상암동이니까. 위치가 뭐 굉장히 괜찮은 편인데 우리 시청자분의 초이스는 살 때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반 분양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 1,800만 원대 이상인데 지금 시세가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30평대까지는 정상가로 다 2천만 원 거의 다 올라갔어요. 지금 빠진 게. 근데 40평대만 못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40평대는 여기 수요자들이 꼭 필요해야만이 들어가는 그런 거고 개별 베이스로 지금 깔고 있는 거라고 해봤자 저쪽에 있는 수색지구에 대한 부분인데 좀 멀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이 있으리라고는 조금 미비해요. 더군다나 평형이 넓어서. 근데 요거를 지금 전세를 주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거주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거주는 저기 창동 쪽에 거주합니다. 아, 창동. 네. 여기 투자용으로 그냥 해놓으신 거예요? 네. 여기 큰 거, 이렇게 큰 걸 하셨어요. 아이고. 그때 30평대 했으면 지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시는데 만약에 점핑을 원하신다 그러면 지금 뭔가를 사셔도 사셔야 되고 구축 아파트를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말쯤 되면 수요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팔아서 가시더라도 얘보다 사는 거 먼저 하고 얘는 나중에 좀 파시는 게 낫겠어요. 지금 수요자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수요자들은 좀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매도하시고 이거 1, 2천만 원 오르는 동안에 다른 거 4천만 원 올라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얘 하나만 보고선 이거 가격이 오르냐 마냐를 따질 게 아니라 거주가 따로 계시면 이건 투자용이시란 얘기니까 얘는 그냥 파는 거는 그냥 팔고 수요자가 있으면 팔아야 돼요. 얘 그래갖고 팔았더니 2천만 원 올라서 다른 건 4천만 원 올라요. 그러니까 더 좋은 투자처로 점핑하시는 거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매도하고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그렇죠. 근데 얘 매도하는 게 한참 더 늦어지면 안 돼요. 올해 말쯤 되면 본인이 투자하려고 하는 것들은 가격 다 올라 있어요. 올해 말쯤 되면 올랐다는 단어보단 거품이 끼게 됩니다. 12,000세대가 이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거는 지금 사셔야 되고 파는 건 나중에 파는 게 좋겠지만 수요자가 있으면 이 40평대는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으면 얼른 파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이 넓은 평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좋은 투자처, 다른 투자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지금 사당 산동 대리아파트 32평 보유 중인데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이거를 산 건 아니었고, 한 15년쯤 전에 그냥 어쨌든 구입을 해서 실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뭐 결혼하고 뭐 이러면 저희는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쪽 사는 데가 너무 지대가 높고 이래서, 네. 그때는 이제 아기들 키우기가 조금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지방으로 조금 이제 나와 있어요. 경기도권으로. 네. 이쪽이 좀 큰 데서 이제 좀 살고 있는데, 네. 이제 애들이 조금씩 자라니까, 약간 이제 좀 교육적으로도 좀 그렇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런데 너무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대표님이랑 좀 상담 말씀 좀 들어볼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사당동에 이제 대림아파트 32평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재건축 여부나 이제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거주는 지방에서 하시는구나. 여기 부천에서 하고 부천. 있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우리 그 시청자분의 물건은 위치가 뭐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7호선 남성역을 끼고 있고 강남 오기가 상당히 가까운 위치거든요. 여기가 네, 차로 네. 차로 타서 강남 넘어가기도 상당히 편하고 또 장제 터널이 뚫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영향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 재건축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이거 산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산 거는 2004년도에 사가지고, 2004년도요. 아, 오래되셨어요. 자, 네, 진행은 오래돼서. 어디까지 됐어요? 네? 진행. 여기 진행은 재건축 진행. 저희가 거의 여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 27년 정도 되긴 했었는데. 추진위 지금 구성까지 됐어요? 네? 추진위 구성? 아니요, 그런 거는 아예 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뭔가 개발하려고 조짐은 보이는데 아직 모르겠다. 그럼 본인은 지금 네, 지분은 어떻게 되세요? 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쿠. 자, 본인이 지분을 좀 알고 계셔야지 좀 되고요. 그리고 네. 2004년도면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분만 적당히 받쳐준다 그러면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네. 뭐 얘가 10년 있다 되더라도 본인은 손해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분담금이 네, 뭐 2억이 나오든 3억이 나오든 원래 샀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세요. 훨씬 더. 위치도 네. 굉장히 훌륭해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위치가 좋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네. 놔두면 되는데 이게 뭐 네. 10년, 20년 갈 것 같으면 조금 갈아타기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실입주 하시기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가격대가 지금 뭐 30평대가 지금 뭐 좀 올랐죠? 몇 천만 원 올랐을 텐데. 글쎄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올라서 그렇죠, 지금 올랐어요. 한 실거래 한 5억 9천 뭐 이 정도 하고 그렇지, 있는 것 5억 9천. 같아요. 5억대에서 네. 이제 많이 올랐고, 요게 네. 올해 말 되면 더 올라요. 왜냐면 12,000세대가 아. 움직일 때 가장 네. 강남에서 오기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네. 다 몰릴 거거든요, 그래도. 완전 다 네. 몰린다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제 모자라요. 12,000세대가 갈 곳이. 그래서 네. 괜찮은 곳 중에 하나라다. 굳이 팔 것 같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매도를 하시고, 왜냐면 네. 이제 거주는 따로 계시니까. 그리고 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는 따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서울 올라오실 굳이-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교육적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금전적인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반포 방향이 좋고요. 네. 만약에 이제 강남 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광장동 이쪽이 괜찮습니다. 요렇게 한번 광장동이요? 살펴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림 아파트에 대한 한번 전략 세워주셨고요. 저희 다음은 한번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7583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중공업 지역 다세대나 오피스텔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점과 지역 추천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이제 준공업 지역 투자처나 이제 투자 시기에 대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설명을 좀 지도 보면서 드릴게요. 자, 우선은 중공업지를 왜 여러분들이 자꾸 선호를 하고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한 6년 됐나요? 그때 이제 중공업지 이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공업지 이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장들아 제발 지방으로 이사를 가줘.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줄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세금 정책이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공장들이 이참에 지방으로 이사가고 그 이사간 곳을 우리가 공장형 아파트를 지으면서 굉장히 도시가 깔끔해지고 옛날에 공장지대가 아닌 어떤 도시, 준도시같이 너무 멋져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근래 들어서 한 5년 동안 많이 발달한 곳이 양평동 지역이 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미니 여의도처럼 5, 6년 전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1등으로 치자 그러면 성수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우리가 중공업지가 요거밖에 없어요. 밑에 전략장비구역 빼고 어떤 분은 이제 요렇게 선을 그어갖고 위에를 사냐 아래를 사냐 물어보시는데 요 건국대 쪽 화양동 쪽 빼고요. 성수동이나 뚝섬 쪽 아무거나 사셔도 투자 가치가 있다. 만약에 투룸에서 쓰리룸을 찾게 되는데 어떤 분은 아파트 대형태를 보시는데요. 대형태보다는 25평이 있으면요. 상당히 가치가 뛰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없어요. 매도가. 나온 물건도
없고 가서 보시면 중공업지다 보니까 수요자가 항상 여기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 중공업지 오피스텔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상업지 오피스텔하고 태생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태어날 때부터 땅값이 비싸서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없는 그런 중심상업지 물건하고는 태생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내용이 상당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미나 때 깊은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 중공업지 오피스텔은 주택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똑같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냥 주택에 있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택에 있는 게 아니죠. 잠시만요. 중공업지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사례로 작년에 2억 6천대 사신 분들이 3억 천 이상 가격대가 올라가는 점핑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중심 상업지 오피스텔이랑 중공업지 오피스텔이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태생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시는 건 좋은데 가격 대비 금액 대비 너무 비싸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문자가 너무 간단하게 오셔서 디테일하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 그러니까 25평도 괜찮고요. 적은 평형으로 가실수록 상당히 희소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주변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서 수요자층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준공업 지역 투자 전략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내 집 마련과 수익형 부동산 챙기기입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일시는 수요일과 토요일 12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장소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가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한번 세미나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방송상이라 아까쯤에도 이제 물건의 태생에 대한 설명을 못 해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세미나 오셔갖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왜 중심상업지 오피스텔을 사지 말라고 하는지, 왜 택지지구의 오피스텔을 사지 말라고 하는지, 왜 마곡지구가 1000에 50이라고 얘기해놓고 500에 45만 원밖에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네. 듣고 나시면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미세한 거라도 좀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물건을 투자하실 때 세금을 좀 정리하시고 사셔야 되는데 세금 부분까지 다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좋은 정보가 많을 겁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분은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